이번 주제는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가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우리가 좀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에서 일반각 공부했죠. 일반각. 일반각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360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30도가 그냥 30도가 아니라 동경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몇 바퀴를 돈 다음에 여기 왔는지 모르죠. 바로 왔을 수도 있고 한 바퀴 돈 다음에 왔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각으로 표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새로운 가계 개념 호도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과정 이후로 보게 되는 많은 각도들은 다 호도법으로 표현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호도법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주제, 호도법의 주제의 결론은 이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이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나오죠. 파이 라디안은 180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왜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지. 긴 이야기들이 잘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 결론 하나만 기억하셔도 이 단원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긴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삼각함수를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뇌에 한계를 느끼게 될 겁니다. 공식들도 상당히 많고 변화도 많고 도형도 난무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호도법 왜 해요? 삼각함수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들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이 호도법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천천히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먼저 우리가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각은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60분법이라는 게 있죠. 자, 60분법. 60분법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60분법은 원 있죠, 원. 원을 360등분한 겁니다. 360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 그죠? 그 중에 하나를 떼오게 되면은 이런 부채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 부채꼴. 이 부채꼴을 중에 요 한 각도, 중심각을 1도라고 부릅니다. 이 1도를 다시 60등분을 합니다. 다시 60등분을 한 걸 1분,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다시 60등분을 해서 1초,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요걸 이제 60등분법이라고,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좀 다른 이야기로 왜 하필이면 360등분이냐. 고대의 그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1년을 360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1년을 360일로 이해를 하고 원 위에다가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조각을 하루로 인지했다고 해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60분법을 360분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60분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한 조각을 60등분하죠. 이걸 또 60등분합니다. 왜 하필이면 60등분이냐면은 그때 시대의 사람들은 60진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10진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의 흐름대로 나온 게 60분법이에요. 자, 60분법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은 아주 직관적이에요. 이 각도를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죠? 그죠? 그런데 자, 이 60분법의 한계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다루게 됩니다. 삼각함수를 다루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제부터 호도법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삼각함수를 다루게 되는데 이게 보면 함수죠, 함수.
자, 함수라고 하는 내용은 어느 범위에서 생각하는 거냐면 실수 범위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자, 실수 범위에 생각하면서 X축, Y축 이렇게 해서 이게다가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60분법을 실수축에다가 이렇게 기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각을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60분법을 뭘로? 실수에 대응시키는, 실수로 변환하는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괜찮겠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 각을 그냥 60분법을 쓰면 되지 왜 실수로 옮기느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 교과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원이 있고 여기에 A라고 하는 학생이 앉아 있고 여기에 B라고 하는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이때 B라고 하는 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요 호를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그 자전거에는 몇 메다를 달렸는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B 학생이 달리고 나니까 100m를 달렸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A의 입장에서는 B가 몇 메다를 달렸는지 알 수가 없죠. 대신에 A라고 하는 학생은 요 각을 잴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를 잡아서 각이 예를 들어서 60도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도와 메다는 단위가 다릅니다. 두 사람이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물리량이 아닙니다. 물리량. 뭐 예를 들어서 키, 거리 또는 무게, 거리, 무게, 속도 이런 양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그죠? 그냥 단순하게 측정한 겁니다. 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둘 사이에 뭔가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필요들이 생기는 거죠. 수학이 발전하면서. 아시겠죠? 자, 지금 왜 호도법이 필요한지, 왜 실수로 변환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뭐 또 다른 이유를 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미분과 적분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미분과 적분을 공부할 때 y는 sin x를 미분해야 될 일이 생겨요. 자주 생깁니다. 이때 만약에 여기가 호도법이 아닌 60분법이라고 한다면 얘를 미분하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상수가 생기죠. 상수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거 귀찮아집니다. 지저분해지죠. 이걸 깔끔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 뒤에가 호도법인 게 유리합니다. 계산상.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각을 뭘로 표현한 게 필요하다? 호도법. 이걸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60분법을 실수 범위로 가져온다. 아시겠죠? 실수로 대응시킨다. 그래서 왜 그럼 실수로 대응하느냐? 함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부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호도법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장치가 조금 필요합니다. 부채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호도법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돼요. 호도법은 반지름이 r, 요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을 때, 다시 뭐라고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이때 이 중심각을 1라디안으로 약속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는 호도법에서 사용하는 단위고 각의 새로운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디안 이 단어의 뜻을 좀 보면은 얘는 레디우스와 앵글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라디안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요 단어에 대한 어원까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우리는 호도법 1라디안의 정의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이때를 1라디안이라고 한다. 다시 뭐라고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약속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원이 있습니다. 자, 반지름이 r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가 r일 때 대충 요렇게 꺼서 요 호의 길이 보이시죠? 자, 요 호의 길이를 r로 잡겠습니다. 요 호의 길이를 r로 잡아버리게 되면은 이때 요 중심각을 뭐라고 한다? 1라디안. 이제 라디안 너무 길죠? 단어가. 그래서 RAD라고 적기도 하고 아예 그냥 각을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1로 본다. 이렇게. 아시겠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앞으로는 그냥 뒤에 라디안입니다. 숫자만 적혀져 있어도 라디안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3 과정에서 이런 내용 공부하셨죠? 뭐냐면 호의 길이와 중심각은 비례한다.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 같을 때를 1라디안으로 정의를 내렸는데 여기 하나 더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하나 더 요만큼 r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때 요 중심각은 여기 중심각이죠. 요 중심각은 2라디안이겠죠. 직관적으로 봐도 되죠. 똑같은 모양의 부채꼴이 두 개 붙여놨을 때 이게 1이면은 이게 1이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러면 2라디안이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 더 붙여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 더 붙였을 때 3라디안이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요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을 탁 잘랐다. 그러면 요 길이가 만약에 2분의 r이라고 한다면 2분의 r이라고 한다고 봤을 때 요 중심각은 2분의 1 라디안이 되겠죠. 괜찮죠? 반지름이 r인데 여기 2분의 r이에요. 그러면은 3분의 1을 할 수도 있고 4분의 1을 할 수도 있고 100분의 1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반지름이 r인 상황에서 요 호의 길이가 루트 2r입니다. 그러면은 중심각의 크기가 루트 2라디안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정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규칙은 이겁니다.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r일 때, 자, 반지름 호의 길이,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r일 때 우리는 이때를 1라디안.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2r일 때 반지름의 중심각은 2라디안.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루트 2r일 때는 이때는 루트 2라디안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죠? 여기서 또 호도법을 써야 되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루트 2는 무리수죠. 그죠? 여러분들 실수라고 하는 애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 무슨 말이냐면은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가함수를 다룰 때 사인 요 뒤에 오는 모든 실수에 대한 비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60분법으로는 한계가 생기죠. 그죠? 도, 그죠? 단위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1도, 1분, 1초. 1초가 제일 작은 단위예요. 그 이하는 못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한 삼각비 또는 모든 실수에 대한 상가함수의 값들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호도법이 유리한 겁니다. 괜찮죠? 자, 조금 딴 이야기로 샜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 관계를 보세요. 자, 어떤 규칙이 눈에 안 보이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나오냐면은 반지름 R로 잡겠습니다. 호의 길이를 L로 잡겠습니다. 요 중심각을 C타로 잡겠습니다. 그럼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R분의 L이 C타다. R분의 R이 1이죠. R분의 2R이 2라디안입니다. R분의 루트 2R이 루트 2라디안입니다. 그래서 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이 중심각이다, 라디안 단위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뒤에 가면은 부채꼴에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L은 R시타 이렇게. 괜찮겠죠? 일단 이렇게 이해하세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 이걸 중심각으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라디안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봤습니다.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를 우리가 1라디안으로 정의를 내리고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비율을 봤을 때 중심각을 나타낼 수 있다. 괜찮겠죠? 자,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파이 라디안이 왜 180도인지를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반지름이 R짜리인 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점이 한 바퀴 뺑 돕니다. 그러면 이 원의 둘레 길이죠. 그죠? 그러면 한 바퀴 뺑 돌 때 중심각은 360도를 회전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바퀴를 뺑 돌았을 때 이걸 우리가 360도는 60분법이죠. 그죠? 근데 몇 라디안인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괜찮겠죠? 자, 그래서 한 바퀴 360도에 대응되는 호도법은 어떻게 표현될까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60분법에서 360도에 대응되는 호도법은 어떻게 표현될까? 자, 요 원칙에 입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지름은 R이죠. 한 바퀴 뺑 돌면 얼마죠? 2파이 R입니다. 이게 중심각이에요. 그러면 시타가 여기서 시타가 2파이죠. 이 2파이가 뭐라고요? 360도에 대응되는 겁니다. 중심각이 한 바퀴 뺑 돌았잖아요. 그죠? 한 바퀴 뺑 돈 게 2파입니다. 2파이 라디안. 그게 60분법으로는 360도에 해당된다. 그러면 2파이가 360도가 된다고 한다면 양변을 2로 나눠버리게 되면 결국 파이는 180도에 대응됩니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파이가 180도에 대응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가 180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숫자 연산하듯이 다시 파이가 180도에 대응됩니다. 180도에 대응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눠버리게 되면 2분의 파이는 90도가 되겠죠. 이거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3분의 파이는 60도가 됩니다. 이걸 4로 나누게 되면 4분의 파이는 45도가 됩니다. 얘를 6으로 나눠주게 되면 6분의 파이,
30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겠죠? 자, 이제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부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가 180도에 대응되기 때문에 1라디안은 얼마냐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파이로 나눠버리면 되죠. 이렇게. 괜찮겠죠? 파이로 나눠버리면은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고 얘는 57도, 약 57도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57도 17분 45초 요 정도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굳이 알 필요 없어요. 파이가 180도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1도는 약 몇 라디안일까? 180도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나는 60도를 예를 들어서 60분법이죠. 자, 여기는 60분법 잘못 읽었죠. 자, 60도를 우리가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는 60도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파이죠. 괜찮겠죠? 뭐 3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은 30도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6분의 파이겠죠. 계산하면. 이해되시죠? 반대로 하고 싶다. 반대로. 나는 3분의 2 파이를 60분법으로 이해하고 싶다. 이런다면은 100 파이 자리에 180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20도입니다. 괜찮죠? 왔다 갔다 가능해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파이가 180도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가? 요 1라디안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일 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 같을 때를 요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약속한다. 다르게 말하면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이 중심각, 호도법 아시겠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 정도에서 우리가 라디안,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마무리할 텐데 요거 좀 잘 기억하세요. 자주 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머릿속으로는 30도다라고 생각을 하되 입 밖으로 이제 뱉을 때는 6분의 파이라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45도라고 생각하시되 말로 뱉을 때는 4분의 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괜찮겠죠? 호도법에 대한 내용이 흔들리시게 되면 파이가 180도다라는 거 이게 흔들리시게 되면 뒤에 가서 조금 피곤해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이해가 되셨으니까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인 30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뭐 코사인 45도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사인의 1 이제 삼각 B 요 각도에 들어오는 요 자리에 실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사인 루트 2 이런 것도 사인 2분의 1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는 게 필요하겠죠. 좀 말이 길어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호도법에 대한 내용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